오늘 메르스 확산 방지 논의를 위해서 함께하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일선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제 견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전문가와 국민이 요구한 것을 뒤늦게라도 수용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결정 권한을 준 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책을 발표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허술한 대응, 안이한 판단, 무책임한 태도, 늑장 대응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술한 대응입니다. 잠복기 환자가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메르스 위험지역 입국자로 하여금 증상 발현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 홍보하고 추적 관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복기 환자를 놓쳤다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환자가 4개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또 초기 역학조사 및 밀접 접촉자 관리도 부실해서 의심 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단계 현장 파악과 장악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메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정부는 최초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64명으로 격리 대상자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오판으로 판명됐고 현재 다수의 3차 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오늘 2,892명 격리돼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판단으로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과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6월 7일 전까지 의료기관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괴담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늑장 대응입니다.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3일 만인 6월 1일에야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 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면서 출범했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의 무능을 인정하고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대응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수습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초기 대응의 실패를 자초한 책임자, 즉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우선 4분 전문가분께 공통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감염에 국한돼서 새로운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과연 그 확률적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 걸로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재갑 교수님부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2차 발병자들이 이제 뭐 대청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또는 동탄성심병원 방문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노출 사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려되는 바는 어제도 대전을지병원이 이제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노출되면서 지금 응급실 중환자실이 폐쇄된 상태고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격리된,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발병자들과 3차 발병자들, 2차 발병자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3차 발병자에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2차 피크보다는 적겠지만 3차 피크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노출자들을 중에서 발병 환자들의 진단 과정이 늦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지역사회 내에서도 소수의 환자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 4일간에는 정말 총력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순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전병률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재갑 교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이미 안정적인 상태로 진입이 됐고요. 2차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될 듯 하지만, 그 을지병원 사례라든지 또 김제에서의 그 환자 사례,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지역에서 일부 확진 환자들의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점은 접촉자와 그 접촉자를 중심으로 한 이 격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보율 교수님께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환자 발견한 지역에는 전문가들이 과로 상태이고, 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 상태로 그 인력들을 제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역학조사 쪽에서 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도 역학에 관계되는 인력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기 단계에 환자가 발병이 되고 그 사람들을 그 환자와 접촉자들을 갖다가 찾아야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역학 그 전문가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료가 수집돼야지 역학 분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충분히 이제는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뭐 20명, 30명, 50명, 60명 되면은 역학 그 담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는 다른 전공자들까지 다 투입돼 갖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실제 분석해서 만들어낼 분들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대한예방의학회 같은 데에서는 교수와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걸 돕겠다고 나서 가지고 다행히 한 열흘 전에 그 사람들을 한 5일 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병원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갈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외에 아까 우리 전병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상황이 또 발전이 되면은 거기에 또 투입될 사람들이 또 부족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마 공공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되면은
다른 부분, 민간에 있는 부분, 학계에 있는 부분까지 다 투입이 되는 거죠. 어느 이상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 국방부에 있는 군의관들이 투입돼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의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로, 그러니까는 단기 이 공중보건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지만은 오랫동안 그 경험들을 갖다 축적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축적되면은 이제는 군대를 졸업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인력들이 이러한 역학조사관들과 관련된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또 학계 쪽에서도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계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육시킬 것인지, 배출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선 의원님, 이사장 발언하시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 64명으로 격리 대상자를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오판으로 판명됐고 현재 다수의 3차 감염 사례가 발생되고 오늘 2,892명 격리돼서 메르스 사태가 확산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판단으로 총력 대응 체계 구축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국민과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6월 7일 전까지 의료기관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괴담 처벌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늑장 대응입니다. 대통령은 최초 환자 발생 13일 만인 6월 1일에야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을 쓰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다시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우선 네 분 전문가분께 공통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감염에 국한돼서 새로운 환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과연 확률적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 걸로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재갑 교수님부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2차 발병자들이 이제 대청병원이라든지 삼성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서 또는 동탄성심병원 방문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노출 사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우려되는 바는 어제도 대전을지병원이 이제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노출되면서 지금 응급실 중환자실이 폐쇄된 상태고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격리된,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발병자들과 3차 발병자들, 2차 발병자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3차 발병자에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정부의 직무유기는 허술한 대응, 안이한 판단, 무책임한 태도, 늑장 대응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술한 대응입니다. 잠복기 환자가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걸러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메르스 위험 지역 입국자로 하여금 증상 발현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 홍보하고 추적 관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잠복기 환자를 놓쳤다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환자가 4개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또 초기 역학조사 및 밀접 접촉자 관리도 부실해서 의심 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단계 현장 파악과 장악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메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정부는 최초 메르스 환자 발생 시 전염성이 약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 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면서 출범했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의 무능을 인정하고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대응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수습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초기 대응의 실패를 자초한 책임자, 즉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르스 확산 방지 논의를 위해서 함께하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일선에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제 견해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전문가와 국민이 요구한 것을 뒤늦게라도 수용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결정 권한을 준 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정부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책을 발표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국민을 깔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